러너펍 레비 페스티벌. 이 대회는 러너펍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홀덤펍 찾아주는 어플 러너러너에서 만든 바로 그 러너펍 대회예요. 이번에 강남에서 처음 진행된 이 대회는 220 엔트리까지만 바인을 받더라고요. 220명이 바인을 하면 더 이상 바인이 안 됩니다. 이 점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대회장에 들어왔는데 와,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테이블도 20개 가까이 있었고요. 이번에 대회 준비에 정말 공들였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토너먼트에 참여하면 햄버거, 왕만두, 김밥, 음료수 같은 먹을 것도 무료로 주고요. 참여한 모든 선수들에게 추첨을 통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러너펍 각 지점 점주님들끼리 모여서 회식비 내기 게임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회장 분위기는 완전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오늘 토너먼트 40만 바인, 여기서는 레빗이라는 포인트로만 바인이 가능합니다. 스타팅칩 400BB, 듀레이션 30분, 총 상금 5천만원의 토너먼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도전한 토너먼트 중 가장 길고 가장 비싼 토너먼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디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핸드는 앉자마자 킹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오, 첫 핸드 좋은데요. 이때 앞에서 2.6BB로 레이즈가 나왔고요. 오, 그 뒤에서 4000으로 3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당연히 포벳을 해야겠죠. 제가 만으로 포벳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초 오픈하신 선수의 차례가 되었는데 와, 5벳 올인이 나오네요. 뒤에서 콜이 나오고요. 저도 콜했습니다. 핸드 오픈. 에어라인과 S킹이 나왔어요. 첫 핸드부터 이거 뭐예요? 몰래카메라인가? 자, 이렇게 에어라인이 결대로 이기시면서 오른쪽 분과 제가 동시에 탈락했습니다. 첫 핸드만에. 어쩐지 첫 핸드부터 좋은 핸드를 주더라니 저는 한 핸드만에 탈락을 했고요. 리바인하러 가겠습니다. 아, 또 무슨 첫 핸드만에 이런 쿨러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첫 핸드 액땜했다 생각하고 다시 잘해보면 되죠. 자, 저는 리바인을 해서 새로운 테이블에 앉았고요.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리바인하고 첫 핸드 하이잭에서 킹퀸이 들어왔습니다. 언더더건에서 한 분이 림프 하셨고요. 그 뒤에서 2.1BB로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50BB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우잭에서 오픈이 나온 경우 하이잭에서 킹퀸 옵스스로 3벳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폴드는 없고요. 레이즈나 콜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언더더건 림프가 있는데 오픈 사이즈가 2BB로 작게 나왔습니다. 상대가 센 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3BB 이상으로 레이즈를 크게 했겠죠. 근데 레이즈 사이즈가 작은 거 보니까 그렇게 센 핸드 같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더더욱 3벳 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벳 하겠습니다. 레이즈 6000. 제가 6000으로 3벳을 했고요. 빅블라인드에서 림프콜이 나옵니다. 레이즈 하신 분이 폴드 하시면서 언더더건 선수랑 해접이 됐어요. 플라벤은 숫자만 깔렸습니다. 플라벤은 서로 책책으로 넘어가고요. 턴에는 9하트가 깔렸습니다. 턴에도 책책. 리버에는 4하트. 리버도 서로 책책 쇼다운. 상대 핸드 퀸6 옵수시 나오네요. 저걸로 3벳을 콜드콜 하셨네요. 근데 심지어 블러프도 안 하셨습니다. 오, 저번에 플레이를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첫 핸드 운 좋게 이겼습니다. 아까 그분은 그러다가 10분 만에 탈락하셨습니다. 한참 핸드를 고르다가 다음 핸드 로우잭에서 7파켓이 들어왔습니다. 1800. 제가 1800으로 2.3BB 레이즈. 그러자 뒤에 2명이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킹아이 보드가 깔렸네요. 2500. 제가 2500으로 작게 베팅했습니다. 그러자 2명 다 콜을 하시네요. 누가 킹이 있나본데요. 턴에는 잭이 깔렸고요. 턴에는 모두가 체크로 넘어갔습니다. 리버에는 이 다이아가 깔렸고요. 자, 이때 스몰 블라인드에서 7000으로 베팅이 나오셨습니다. 포지션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경우 블러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폴드 할게요. 뒤에 한 분이 콜하시면서 쇼다운. 네, 오른쪽 선수 투페어고요. 왼쪽 선수는 탑페어셨네요. 이렇게 멀티웨이에서 포지션이 제일 안 좋은 선수가 먼저 베팅을 하는 경우 블러프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핸드 버튼에서 에이스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2.3BB로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콜이 있고요. 자, 제 오른쪽 선수 아까 퀸6 옵스스로 제 3벳에 콜드콜 하신 선수분이십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모든 핸드로 콜하시다가 탈락하시고 제 오른쪽 자리로 새로 리바인 하셔서 들어오셨어요. 제 맞은편에 최초 오픈하신 선수 역시 전판에 잭6 수딧을 스몰에서 콜하셨죠. 그런 걸로 봐서 레인지가 아주 좁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오른쪽 선수가 아무 핸드로 콜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오른쪽 선수를 타겟으로 올인하겠습니다. 올인. 제가 36BB 그대로 쌩올인 했고요. 역시나 오른쪽 선수 콜하시면서 쇼다운. 상대 핸드 퀸9 없으십니다. 일단 제가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플랍에 바로 에이스가 뜨네요. 이렇게 결대로 가면서 상대분을 탈락시켰고요. 저는 더블업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36BB에서 60BB까지 올렸고요. 이 테이블에서는 스타트가 좋네요. 바로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에이스 퀸이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서 한 분이 림프 하셨고요. 제가 3500으로 3.5BB 레이즈. 그러자 2명이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을 봅니다. 오, 플랍에는 탑페어가 맞았습니다. 자, 제가 에이스 하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의 플러시 드로우와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블락합니다. 그래서 크게 베팅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12,000팟에 4,000으로 3분의 1로 작게 베팅했습니다. 그러자 둘 다 폴드하시면서 제가 팟을 가져왔습니다. 두 분 다 뭐 없으셨나 보네요. 자, 그러고 나서 한 바퀴 정도 핸들을 고르다가 다음 핸드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킹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3분이 림프하시고 그 뒤에서 2200으로 2.2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콜이 나왔고요. 자, 이런 경우 당연히 3벳을 해야겠죠. 스몰 블라인드는 포지션이 안 좋기 때문에 평소보다 레이즈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3명이나 팟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6배 정도 3벳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3,000. 제가 13,000으로 6배 정도 3벳 했습니다. 그러자 뒤 선수들 전부 폴드시키면서 제가 싸우지 않고 8BB의 칩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8BB면 꽤 크거든요. 저는 이번 팟의 승리로 70BB에서 78BB가 되었습니다. 다음 핸드 퀸 잭옵스 앞에서 올인 나와서 빅블라인드에서 폴드. 그렇게 한 바퀴 정도 핸들을 폴드하다가 다음 핸드 하이잭에서 에이스킹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앞에 3분 림프가 계시고요. 레이즈 하겠습니다. 제가 4,000으로 3BB 넘게 레이즈. 그러자 뒤 두 분이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보드가 깔렸네요. 플랍은 멀티웨이라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턴에는 4클로버가 떨어졌고요. 자, 이때 14,400팟에 3,000으로 거의 5분의 1로 작은 배팅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배팅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콜하겠습니다. 자, 리버에는 2다이아가 깔렸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에서 6,500으로 배팅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 폴드 해야죠. 오, 그러자 왼쪽 분도 폴드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팟은 오른쪽 분이 팟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바퀴 정도 폴드 하다가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2팟켓이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 3분이 림프 하셨고요. 그 뒤에서 3,300으로 2.7BB 정도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저도 빅블라인드 방어 해볼게요. 뒤에 선수까지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와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생겼네요. 제가 주도권이 없어서 체크하자. 자, 그러자 최초 오픈하신 선수께서 11,700팟에 2,100으로 5분의 1도 안되는 작은 배팅을 하셨습니다. 드로우가 많은 보드인데 작게 배팅을 하셨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다이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플러시 드로우나 스트레이트 드로우들을 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는 드로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이아를 가지고 있는 높은 파켓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핸드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 파켓이 블러프 체크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이아가 있는 이 파켓의 경우 60%의 빈도로 체크레이즈 블러프가 가능합니다. 제가 8,000으로 4배 정도 체크레이즈 블러프를 시도했고요. 맞은편 분은 폴드하시고. 자, 오리지널이 콜하면서 이제 턴으로 갑니다. 이거 콜하신 거 보니까 진짜 하이파켓인 거 같은데요. 턴에는 10 다이아가 깔리면서 제가 플러시 드로우로 발전했습니다. 13,000. 제가 27,700팟에 13,000으로 계속 배팅을 이어나갔습니다. 오, 그러자 상대분 이것도 콜하십니다. 오씨, 나 망하는 거 아니겠지? 자, 리버에는 6클로버가 떨어졌어요. 자, 상대가 턴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하이파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하이파켓이면 제가 체크했을 때 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제가 올인 블러프를 시도했습니다. 아, 상대분 엄청 고민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이파켓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콜라면 100% 지는 겁니다. 저 상대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꽤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와, 폴드하셨습니다. 오래 고민하신 거 보니까 꽤 좋은 핸들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행히 블러프 올인에 성공하면서 큰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요. 자, 살 떨리는 블러프 성공 이후에 다음 핸드 킹라인 옵스 앞에서 오픈에 콜 나와서 폴드. 그렇게 한참 폴드하다가 언더더건 플러스 1에서 책 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서 3,000으로 2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 스택이 70BB인데 이렇게 칩이 많은 상황, 언더더건에서 오픈이 나온 경우 언더더건 플러스 1에서 퀸파켓 이하의 핸드들은 3벳이 아니라 콜이 스탠다드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려 75%의 빈도로 4번 중에 3번을 3벳 하지 말고 콜만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벳 하지 않고 콜만 하겠습니다. 제가 콜만 했고요. 자, 그러자 뒤에 3명이 더 콜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망한 겁니다. 이 전략이 3벳 하지 않고 콜만 하는 데에는 뒤에서 3벳 스퀴즈 유도가 있는데 이렇게 줄줄이 콜이 나와버리면 취약해져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랍은 최악으로 깔렸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에이스와 킹이 가득 깔렸네요. 자, 앞에서 모두 책이 나왔고요. 누군가에게 에이스나 킹이 있겠죠. 체크하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하자 뒤에서 13,500팟에 6,000으로 하프벳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2BB밖에 들어간 칩이 없죠. 들어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서 폴드해도 칩 손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 잭파켓 플랫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칩 손실 없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한 분이 더 콜하시고 저는 폴드했습니다. 한번 계속 봐볼까요? 턴에는 6이 깔렸습니다. 자, 턴에 6,000으로 또 배팅이 나왔고요. 이것도 콜하셨습니다. 리버에는 퀸이 깔렸고요. 리버에는 서로 책책하면서 쇼다운. 두 선수 다 에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3벳 했었으면 에이스 5는 폴드했을 것 같고 에이스 2는 콜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이스 2가 3벳 한다고 폴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게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번 판 2BB의 칩 손실만 있었고요. 다음 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 지 5시간이 넘었고요. 아직도 경기장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가 안 들어와서 제가 30분 넘게 계속 폴드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폴드하다가 스몰 블라인드에서 잭10 옵스시 들어왔어요. 자, 앞에서 한 분이 림프 하셨고요. 그리고 다 폴드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레이즈 한다고 폴드 하실 분들이 아니라서 콜만 하겠습니다. 저도 콜했고요. 빅블라인드 체크하면서 3명 림프 파십니다. 플랍은 잭 맞고 퀸 거샷에 플러시 드로우가 생겼네요. 심지어 퀸 클로버가 떨어지면 로열 스트리트 플러시입니다. 저는 일단 체크했고요. 처음 림프 하신 분이 8000팟에 3600으로 하프벳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한번 콜할 수 있죠. 빅블라인드 선수는 폴드하면서 해접이 되었습니다. 턴. 그렇죠. 턴에는 퀸이 떨어지면서 제가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턴에도 체크하자. 이번에도 상대가 15000팟에 6500으로 배팅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레이즈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기고 있는 핸드들은 다 폴드하고 저랑 차비되는 10만 콜하기 때문에 굳이 레이즈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콜만 했고요. 리버인은 오클로버가 떨어지면서 제가 세컨더 플러시가 되었습니다. 자, 리버인 서로 책책하면서 쇼다운. 이러면 제가 이겼죠. 제가 핸들 오픈하자 상대분 핸들을 덮어서 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운 좋게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다음 핸드 킹뉴스릿 앞에서 레이즈 나와서 폴드. 3파켓 얼리 포지션 오픈에 저도 얼리 포지션이라 폴드. 자, 그러다가 다음 핸드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킹이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서 한 분 림프가 계시고요. 스몰 블라인드는 포지션이 제일 안 좋아서 레이즈를 크게 해야 되죠. 제가 15000으로 OBB 레이즈를 했습니다. 자, 근데 빅블라인드 선수가 이걸 콜하시네요. 림프 하신 분은 폴드 하셨고요. 스몰 빅 해접입니다. 오, 플라베는 제가 탑페어가 맞았습니다. 자, 지금 드로우가 아주 많이 보이는 보드예요. 9텐이나 퀸10 같은 건 양차도 있고요. 하트 뽀뿔도 보이고 거샷도 보입니다. 제가 퀸이나 10 그리고 하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 드로우들을 블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팅을 크게 해야 됩니다. 팟뱃에서 오버뱃까지도 가능한데요. 제가 36000팟에 25000으로 아주 강하게 배팅했습니다. 자, 근데 상대가 올인을 하십니다. 와, 씨, 이건 또 뭐야? 지금 제가 배팅을 작게 하지 않았어요. 크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상대 역시 강한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걸 폴드해야 되나?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뭐 킹잭 투페어나 8파켓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거 만약에 콜에서 지면 저 탈락이거든요. 일단 제가 상대의 드로우를 블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드로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뽀뽀리나 양차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뽀뽀의 양차나 뽀뽀의 거샷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키커가 낮은 킹 원페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은 투페어나 셋이 나오는 거죠. 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엄청나게 길게 고민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드로우를 언블락하고 있어서 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로우를 언블락하고 있어서 상대가 투페어나 셋보다는 제가 이기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콜하겠습니다. 제가 핸들 오픈하자 상대도 에이스 킹이었네요. 와, 저거 왜 3벳 안 했대요? 오, 상대 플러시 드로우가 됐어요. 오, 상대 플러시가 안되면서 간신히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와, 턴에 심장 떨어질 뻔했네요. 요거 집에 와서 제가 컴퓨터에 계산시켜봤거든요. 컴퓨터는 이거 100% 콜이라고 하네요. 일단 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다음 핸드 퀸텐옵스 제가 오픈했다가 빅블라인드에서 3벳 나와서 폴드. 그 다음 핸드 잭8수디 납자리에서 사용 안하고요. 그렇게 한참 들어갈 만한 상황을 찾다가 컷오프에서 퀸9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8000. 제가 8000으로 EBB 레이즈. 그러자 버튼과 빅블라인드가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탑페어 맞고 90제 퀸 양차가 걸렸네요. 저한테 최고의 보드죠. 자, 이때 빅블라인드에서 3만팟에 7000으로 4분의 1로 작게 동크벳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턴을 싸게 보고 싶어서 먼저 동크벳 하는 거죠. 턴을 싸게 보고 싶은 핸드는 저랑 같은 양차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거는 굳이 레이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콜만 했습니다. 근데 버튼 선수도 콜하시면서 3명 다 턴으로 갑니다. 턴에는 잭 연장 더 깔렸습니다. 자, 턴에는 동크벳 하신 선수가 체크하셨습니다. 저분은 일단 잭은 확실히 아니에요. 저랑 같은 양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체크했고요. 자, 근데 이번엔 버튼에 있는 선수가 51000팟에 12000으로 4분의 1로 작게 배팅하셨습니다. 근데 배팅 사이즈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 누가 봐도 저 동크벳 한 선수가 양차로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잭이 과연 뽀뿔도 보이고 양차도 보이는 이런 더러운 보드에 저렇게 하남자 마냥 작게 배팅한다고요? 이렇게 작게 배팅할 바에 저 같으면 그냥 배팅을 안하고 체크로 넘어갑니다. 뭐 양차는 이렇게 작은 배팅이 당연히 콜하겠죠? 저도 당연히 콜이고요. 저까지 콜하면서 3명 다 리버로 갑니다. 자, 리버에는 7이 깔리면서 플러시가 완성되는 보드가 됐습니다. 이번엔. 자, 근데 아까 동크벳 한 선수가 리버에 87000팟에 5000으로 17분의 1로 작게 동크벳 하셨습니다. 아, 저 선수 양차인 줄 알았더니 저랑 같은 퀸 탑페어였나 보네요. 이거 퀸 탑페어가 쇼다운 싸게 하고 싶어서 미리 블락벳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러면 저도 콜만 하면 되죠.
자 근데 뒤에 버튼에서 26,000으로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동크베탄 선수는 폴드하셨고요. 야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거 분명 턴에 잭을 주장하는 배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플러시나 풀하우스를 주장하는 배팅을 하시네요. 자 상대가 배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센 핸드로 풀하우스랑 포카드가 있죠. 근데 이거 프리플랍에 3벳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배제하겠습니다. 플랍에도 레이즈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죠. 잭텐 같은 핸드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대가 플랍 투페였으면 플랍에 레이즈를 했어야 했죠. 그래서 풀하우스는 쉽게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플러시인데 플러시도 그렇게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 같은 경우는 플랍 배팅이 보통은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럼 플랍에 맞고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콜을 했단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핸드가 턴에 배팅을 과연 할까요? 이미 쇼다운 밸류도 생겼는데 설령 배팅을 한다 치더라도 리버의 이 레이즈는 풀하우스 말고는 콜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잭은 콜할 수 있겠으나 저랑 동크베탄 선수가 잭이 없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플러시가 굳이 레이즈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요거는 레이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잭인데 잭은 턴에 없는 게 확인됐죠. 배팅이 너무 작았잖아요. 지금 잭이 나올 수 있는 게 에이스 잭이나 킹 잭 말고는 없습니다. 잭 나이는 제가 9를 블락했고요. 잭 8부터는 보통 콜을 안 하죠. 그럼 에이스 잭, 킹 잭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긴데 저 선수가 프리플랩에 3벳을 안 했기 때문에 에이스 잭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잭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킹 잭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킹 잭은 레이즈를 안 하죠. 레이즈를 해버리면 본인을 이기는 핸드들만 콜하기 때문에 보통은 콜만 하죠. 잭은 상대에게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음으로 봐야 될 건 한방 스트레이트인데 스트레이트도 쉽게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에이스 킹 같은 경우에는 프리플랍에 3벳이 나왔어야 했고요. 킹구나 98 같은 핸드들도 제가 9를 블락했죠. 설령 상대가 스트레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플랍에 레이즈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블러프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블러프로 가능한 핸드들이 양차나 거시악 같은 핸드들이 있죠. 저 17분의 1 동크벳이 약해 보여서 블러프로 레이즈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상대의 밸류 핸드로 가장 유력한 건 플러시인데 사실 플러시도 그렇게 설득력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리버에 완성된 플러시가 아니라면 블러프겠죠. 제가 콜하자 상대분 핸들을 덮어서 내셨습니다. 블러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의 블러프를 캐치하면서 엄청나게 큰 팟을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좀 어렵긴 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다행히 블러프를 캐치하면서 엄청나게 큰 팟을 이기는데 성공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팟이었는데 이걸 이겼네요. 자 크게 칩업에 성공하고 나서 다음 핸드 언더더건에서 에어라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액션인데 레이즈 하겠습니다. 제가 8000으로 EBB 레이즈. 자 그러자 아까 저한테 블러프 하셨던 분께서 24000으로 3벳을 하셨습니다. 오 그 뒤에서 콜드콜이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다 폴드하시고 다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당연히 1대1을 만들기 위해서 포벳을 해야겠죠. 레이즈. 지금 콜드콜러가 있기 때문에 제가 3배 정도로 포벳을 했습니다. 자 근데 뒤에서 올인이 나오네요. 무려 58BB 올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콜드콜 하신 선수분은 폴드하시고 저는 콜이죠. 제가 콜하면서 쇼다운. 상대 핸드 8파켓이 나오네요. 야 이게 웬 땡큐인가요? 자 이렇게 결대로 이기면서 저는 45BB에서 98BB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00BB 가까이 칩을 올렸어요. 와 근데 아까 콜드콜 하신 선수 퀸파켓을 폴드하셨습니다. 뒤에서 5벳이 나오니까 폴드하신 것 같아요. 와 대단한 폴드십니다. 아무리 5벳이 나왔어도 퀸파켓을 폴드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저는 편안하게 칩을 더블업 하는데 성공했고요. 참고로 8파켓 상대분은 대회장 전체 칩 리더였는데 두 핸드만의 꼴찌로 탈락 위기가 되셨습니다. 방금 팟으로 저는 45BB에서 거의 100BB 가까운 칩을 올렸고요. 자 그러다가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잭텐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 하셨고요. 컷오프에서는 잭텐 옵스 오픈할 수 있습니다. 11,000. 자 11,000으로 2.2BB 레이즈. 그렇죠. 스몰과 빅블라인드가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생겼네요. 자 앞에서 다 체크하시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11,000. 제가 38,000팟에 11,000으로 3분의 1 배팅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분 다 폴드하시면서 제가 블러프로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오 이제 블러프도 잘 먹히고 런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경기 시작한지 7시간 42분이 지났고요. 남은 선수는 220명 중에 47명 남았습니다. 아직 경기장에는 5테이블 정도 남아있어요. 자 또 한 바퀴 정도 핸드로 고르다가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에이스 10이 들어왔습니다. 11,000. 제가 11,000으로 EBB 오픈했고요. 자 이번에도 저 두 분이서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제가 넛플러시 드로우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38,000팟에 8,000으로 5분의 1로 작게 동크벳이 나왔습니다. 이 배팅은 턴을 싸게 보고 싶다는 의미의 동크벳이죠. 근데 저도 턴을 싸게 보고 싶거든요. 우리 마음이 통했네요. 콜하겠습니다. 다른 한 분은 폴드하면서 해접이 되었어요. 하트 하나 떠라! 그렇지 저는 너플러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면 엄청 푸근해졌죠. 자 상대가 턴에는 체크를 하셨습니다. 오 뭘로 동크벳 하셨을까요? 스트레이트 드로우인가? 예를 들어서 8-9 같은 핸드들은 지금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었죠. 뭐 퀸이 동크벳 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나 퀸을 타겟으로 밸류벳 할게요. 제가 54,000팟에 16,000으로 작게 밸류벳 했습니다. 자 그러자 상대분이 이걸 콜하십니다.
아, 리버엔 저한테 안 좋은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원핸드 플러시보드가 되면서 상대가 만약에 하트가 없으면 콜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심지어 스티플도 생기면서 제가 완전 최강패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상대가 동크벳을 하려고 하시네요. 86,000팟에 23,000으로 4분의 1로 동크벳을 또 하셨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땡큐죠. 자, 제가 지금 지고 있는 거는 스트레이트 플러시 말고는 없습니다. 뭐 상대 포지션이 빅블라인드라서 충분히 스티플이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콜만 하기에는 제 핸드가 너무 강합니다. 여기서 레이즈하고 만약에 뒤에서 올인이 나온다면 폴드 하겠습니다. 제가 6만으로 레이즈를 했고요. 여기서 콜해줄 핸드는 킹 플러시 말고는 없어 보이긴 해요. 상대분 한참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핸들을 폴드하시면서 제가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상대 킹 플러시가 아니었나 보네요. 제가 나중에 상대분한테 여쭤봤더니 상대분 퀸잭이라고 합니다. 잭이 하트가 있었다고 하네요. 동급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 핸드 잭10 옵스 앞자리라서 폴드. 자, 또 핸드로 고르다가 다음 핸드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8 스디시 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림프 한 분에 12,000으로 E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앞에 림프가 한 분 계시는데 EBB로 레이즈를 하셨네요. 핸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에어라인이나 킹스 이런 걸 들고 있다면 더 세게 레이즈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버튼 선수의 핸드가 약해 보여서 제가 3벳 하겠습니다. 제가 5만으로 4배가 넘게 3벳을 했고요. 방송 킵니다. 선생님 핸드 약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봐도 알겠는데 꼭 방송을 보셔야 합니까? 네, 상대분 폴드 시키면서 제가 블러프 3벳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싸우지 않고 5.5BB의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뭐요? 에이스면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자, 다음 핸드 버튼에서 10파켓이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서 한 분 림프가 계시고요. 그 뒤에서 18,000으로 3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요. 자, 로우잭에서 오픈이 나온 경우 버튼에서 10파켓으로 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61%의 빈도로 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일단 여성 선수의 오픈 핸드도 강할 뿐더러 저기 언더더건 선수의 림프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에어라인 킹스 이런 걸로 림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3벳 하지 않고 콜만 하겠습니다. 제가 3벳 하지 않고 콜만 했고요. 림프하신 선수 콜하시면서 3명이서 플랍을 봅니다. 자, 플랍에는 잭하이 보드가 깔렸습니다. 자, 여성 선수분께서 69,000팟에 2만으로 3분의 1도 안되는 작은 배팅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세컨페어에 백도어 드로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은편 분은 폴드 하시면서 해접이 되었고요. 턴에는 퀸하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상대분이 체크를 하시는데 저도 체크할게요. 리버에는 사클로버가 떨어졌습니다. 자, 리버에도 상대가 체크하시고 저도 체크했습니다. 상대 핸드 에이스 7이었네요. 플랍에 7이 맞았고 턴에 뽀뽀리 되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10 원페어로 이겼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운 좋게 이기면서 팟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또 핸드로 고르다가 언더더건 플러스 1에서 에이스 킹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폴드 하시고 오픈하겠습니다. 18,000. 제가 18,000으로 2.3BB 레이즈. 그러자 10BB만 남은 빅블라인드에서 콜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대 남은 칩은 8BB예요. 플랍은 제가 백도어 플러스 드로우와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생겼네요. 자, 이 보드는 상대가 딱히 맞았을 것 같진 않은 보드예요. 제가 48,000팟에 15,000으로 3분의 1로 작게 배팅했습니다. 오, 그러자 상대분 이걸 콜하시네요. 턴에는 3클로버가 떨어지면서 제가 플러스 드로우로 발전했긴 했는데 상대가 3이나 4가 있으면 풀하우스죠. 자, 근데 상대가 동크 올인을 하십니다. 당연히 4를 주장하는 올인이죠. 자, 근데 왜 풀하우스가 동크벳 올인을 하셨을까요? 제가 얼리 포지션 오픈레이저라 저한테 3이나 4가 거의 없죠. 무슨 핸드가 콜하라고 이렇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4라기엔 상대한테 4가 포함된 핸드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에이스 4나 킹 4 이런 거밖에 없죠. 퀸 4 이하는 프리플랍에 폴드했을 것 같고요. 왜냐 10BB가 안 남았으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에이스랑 킹을 하나씩 블락 중이죠. 이러면 상대에게 에이스 4나 킹 4가 더욱 줄어듭니다. 4가 당연히 동크 올인할 이유도 없고요. 이러한 이유로 상대에게 4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또 올인할 수 있는 핸드가 3인데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한 저에게 4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3도 올인이 가능하죠. 근데 3이 턴에 동크 올인할 거였으면 보통은 플랍에 올인합니다. 그렇잖아요. 턴에 올인할 거면 플랍에 올인을 하지 뭐하러 턴에 올인을 해요. 3 입장에서 플랍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보드가 깔렸는데요. 그래서 3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상대가 10BB 남은 상황에서 2BB에 콜하는 핸드들 중에 3이나 4가 포함된 핸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에이스 3, 킹 3, 에이스 4, 킹 4 전부 블락 중이고 풀하우스가 동급에 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요거는 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콜. 제가 콜하고 핸들 오픈하자 상대분 에이스 5였네요. 블러프셨습니다. 자, 이렇게 무승부가 되면서 팟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 진짜 여기 테이블 다들 뻥카가 어마무시하네요. 하, 이것도 제가 잡고 있었는데 무승부가 된 게 좀 아쉽네요. 다음 핸드 스몰 블란드에서 킹잭 수디시 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16,000으로 E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폴드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자, 킹잭스 데이트 언더더건 플러스 1에서 오픈이 나온 경우 스몰 블라인드에서 3벳이 가능합니다. 아니 3벳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려 100% 빈도로 무조건 3벳 하라고 나옵니다. 킹잭스 데이트 스몰 블라인드에서 무조건 3벳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에게 있을 수 있는 에이스 킹과 킹파켓, 잭파켓, 에이스 잭을 블락하고요. 보드가 열리고 스트레이트나 플러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킹잭을 이기고 있는 수많은 에이스 X 핸드들을 폴드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 제가 버튼이었으면 콜만 해도 되는데 스몰 블라인드는 포지션이 안 좋기 때문에 플랍 이후의 운영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3벳이 훨씬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한 핸드로만 3벳을 하면 모드가 폴드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프 핸드들로 3벳을 해줘서 밸런싱을 하는 이유도 있죠. 제가 6만으로 3배 넘게 3벳을 했고요. 그러자 최초 오픈하신 분 폴드하시면서 제가 블러프 3벳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싸우지 않고 4.5BB의 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지 8시간 37분이 지났고요. 남은 선수는 220명 중에 40명 남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핸드가 안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폴드만 했어요. 아, 핸드가 이렇게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한 3바퀴 정도 핸드가 안 들어서 계속 폴드만 하다가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97 옵스시 들었습니다. 자, 버튼과 스몰 블라인드에서 림프가 있고요. 저는 체크하겠습니다. 3명 림프 팟이에요. 자, 플라비는 제가 7이 맞았습니다. 제가 체크하자 버튼에서 4만 팟에 14,000으로 작게 배팅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 번은 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콜하면서 이제 턴으로 갑니다. 턴에는 잭이 깔리면서 제가 8 거시아까지 생겼습니다. 턴에는 서로 책책으로 넘어갑니다. 오, 리버에는 7이 한 장 더 떨어지면서 제가 7트립스가 되었습니다. 플랍에 상대가 배팅하는 핸드들 중에 10을 타겟으로 밸류벳 하겠습니다. 제가 68,000팟에 4만으로 강하게 배팅했습니다. 자, 그러자 상대분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콜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콜하셨습니다. 핸드 오픈. 와, 상대인데 에이스 7이 나옵니다. 와, 이거는 쿨러잖아. 아, 상대는 높은 키커에 7이 있었네요. 아, 오픈레이즈 해주시지. 오픈레이즈 했으면 내가 빅블라인드 방어 안 했을 텐데. 아무튼 이번 파 꽤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거의 7만 칩 이상의 손실이 있었어요. 다음 핸드 컷오프에서 킹퀸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뒤에 선수들의 남은 칩을 보니까 전부 15BB 이하였어요. 올인. 뒤에 선수들이 칩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죠. 그러자 모든 선수들이 폴드하시면서 블라인드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지 9시간 10분이 지났고요. 남은 선수는 220명 중에 30명 남았습니다. 자, 또 그러고 나서 들어갈 만한 상황을 찾다가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68 스디시 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25,000으로 E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폴드하시고 저는 이거 빅블라인드 방어하겠습니다. 제가 콜하면서 해접이 됐어요. 플랍에는 플러시 드로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주도권이 없어서 체크하자 상대가 68,000팟에 25,000으로 작게 배팅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콜이죠. 제가 콜하면서 이제 턴으로 갑니다. 턴에는 6이 깔리면서 제가 6이 맞았습니다. 제가 턴에도 체크를 하자 상대가 올인을 하시네요. 아이 참 맞고 뽀뽀인데 올인을 하셨네요. 대충 12만 팟에 8만 배팅인데요. 지금 제가 드로우드를 블락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찡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아쉽지만 당연히 폴드해야죠. 폴드하겠습니다. 폴드. 제가 폴드하자 상대분 9파켓을 오픈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상대분 셋이었네요. 아, 리버가 뭐였을지 궁금하네요. 다음 핸드 에이스 3 옵스 앞에서 3벳 올인 나와서 폴드. 자, 그러다가 스몰 블라인드에서 10-6 옵스시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뒤에 빅블라인드에 남은 칩을 보니까 딱 10BB 남으셨더라고요. 올인. 제가 그래서 블러프로 올인했고요. 상대분 폴드 시키면서 제가 빅블라인드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핸드 언더더건 플러스 1에서 6파켓이 들어왔습니다. 32,000. 제가 32,000으로 2.1BB 레이즈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17BB 올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폴드하시고 다시 제 차례가 되었는데요. 아, 상대분 저를 되게 좋아해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를 상대로 뻥카 칠 것 같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상대분 믿고 폴드하겠습니다. 폴드하면 오픈해주시나요 혹시? 저 폴드하겠습니다. 예. 제가 핸들 오픈하면서 폴드하자 상대분 8파켓을 오픈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 잘 폴드했네요. 사장님 믿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지 9시간 34분이 지났고요. 남은 선수는 26명 남았습니다. 이제 3테이블 남았어요. 다음 핸드 에이스 8 옵스 앞에서 올인 나와서 폴드. 아,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런이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핸드도 잘 안 들어오고 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폴드만 하다가 다음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 잭이 들어왔어요. 자, 앞에서 두 분이 림프 하시고 제 차례가 되었는데 두 선수의 남은 칩이 15BB가 채 안 되더라고요. 올인하겠습니다. 올인. 제가 올인하자 두 분 다 폴드 시키면서 제가 싸우지 않고 4BB를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핸드 버튼에서 킹퀸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앞에 컷오프에서 45,000으로 2.3BB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상대가 타이트하신 분이라 이거는 콜하겠습니다. 제가 콜했고요. 자, 근데 빅블라인드에서 3.5BB 올인이 나왔네요. 이거는 1BB만 더 내면 되니까 콜이죠. 한 명 올인, 2명 사이드팟입니다. 플랍은 제가 잭 거샷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상대가 24만 팟에 8만으로 3분의 1 배팅을 하셨습니다. 아, 3분의 1 배팅에는 거샷 원래 콜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걸 콜하게 되면 남은 스택이 팟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 한 명 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팅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에이스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턴에 스트레이트가 완성 안되면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샷 하나만 보고 콜은 하지 않겠습니다. 폴드할게요. 상대 핸드 에이스 잭이었습니다. 상대가 심지어 잭을 하나 블락하고 있네요. 아, 또 리버에 잭이 뜨면서 제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이번 파 제가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프리플랍에 3뱃을 안 했던 것입니다. 제가 3뱃을 하고 플랍에 컨뱃을 했으면 턴에 책책을 하면서 리버를 분명 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팟이 저한테 분명 왔었을 텐데 3뱃을 하지 않고 플랫을 했던 건 엄청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플랍에 폴드했던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턴 배팅에 제가 날아갔을 거라 프리플랍에 3뱃 안 한 게 후회가 될 뿐이지 플랍에 폴드한 거는 뭐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지 무려 10시간이 지났고요. 남은 선수는 220명 중에 18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테이블은 단 2개만 남았고요. 세미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제가 있던 테이블은 깨져서 세미파이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칩을 들고 새로운 자리로 이사를 했는데, 아, 이 테이블 맨 첫 핸드 기억하십니까? 제가 킹파켓 받고 에어라인 만나서 한 핸드 만에 탈락했던 바로 그 테이블입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오고 싶지 않은 테이블이었는데 여기로 와버렸네요. 자, 세미파이널 시작했고요. 에이스 7 없어 앞자리라서 폴드, 잭 7 없어 또 앞에서 오픈 나와서 폴드, 퀸 듀스 스딧 언더더건이라서 폴드. 이제 경기 시작한지 10시간 30분이 지났고요. 지금 30분 동안 팟에 한 번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기장에는 16명이 남았고요. 14명부터 머니인입니다. 지금 블라인드도 계속 오르고 칩이 녹아내려서 저는 한 것도 없는데 12BB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 핸드 좀 들어와라. 그러다가 버튼에서 잭라인 옵스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다 폴드하시고 뒤에 스몰과 빅블라인드 2명만 남았습니다. 두 분 다 15BB 정도 갖고 계셨고요. 저는 12BB가 남았는데 이런 경우 버튼에서 잭라인 옵스는 올인해도 되고 레이즈해도 되고 폴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즈하는 빈도가 한 60%, 올인하는 빈도가 36%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올인하겠습니다. 제가 레이즈를 할까 하다가 올인을 선택했고요. 자, 그러자 왼쪽 스몰 블라인드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다가 콜하셨네요. 빅블라인드 폴드하면서 핸드 오픈. 아, 상대는 에이스 킹이었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네요. 아, 이렇게 이번 파 패배하면서 제가 16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아, 올인하지 말고 레이즈를 했었어야 됐는데 판단이 좀 아쉬웠죠. 이렇게 해서 저는 220명 중 16등으로 아쉽게 버블 탈락했습니다. 아니, 근데 첫 핸드 킹파켓도 그렇고 왜 이 테이블만 오면 첫 핸드만에 탈락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두 핸드의 프리플랍 판단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킹퀸 옵스는 플랫이 아니라 3뱃을 했었어야 했고 잭라인 옵스는 2BB 레이즈를 했어야 했는데 두 핸드 전부 잘못된 판단으로 마지막에 와서 탈락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런업업 레빗 페스티벌 대회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플로어나 딜러들도 진행이 깔끔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준비를 정말 잘 해놨어서 다음 대회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딱 하나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220명 중에 16등, 상위 10%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니인을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다음 대회 때는 머니인 구간을 조금 넓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홀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